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1등급의 신 이기는 대표 신성입니다. 자, 오늘 양평 제2관 용문 캠퍼스 촬영하는 날이고요.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실전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납니다. 작년 수능에서 이의제기가 400건이 넘었습니다. 400건. 이의제기 뭔지 아시죠? 이거 정답, 이거 틀리다, 이거 맞다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소리가 되고 막 민원 넣고 신고하고 했던 게 400건이 넘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제목 추론 문제 작년 수능 기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수능이 시행된 지가 한 30년? 30년 좀 넘었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계속 제목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역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역대급 문제였었어요. 물론 여기서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는 아니었지만 역대 쭉 수능의 전체 제목 문제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 이거부터 얘기했죠? 자, 시작.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략과 글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제목, 이제 타이틀, 제목이야. 자, 사실은 주제 제목은 요즘은 같지만 약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눈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거 한번 소개해드려 보고 갈 거야. 그치? 자, 보세요. 이거는 요 세 가지가 아니고요. 기억나세요? 몇 가지가 있지? 6개 있었어. 그치? 근데 6번은 뺍니다. 얘는 스토리텔링 구조잖아. 그치? 앞에 가위로 잘라와서 세부적 주술만 쭉 나열해서 이제 통으로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6번 빼면 5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그게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주제 지문 요지 나오고 제목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특히 토픽, 화제, 중심 소재, 그게 거기에서 반드시 선택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게 중요해, 제목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살짝 저걸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 한 줄을 A라고 할게. 야, 두 번째 줄을 B라고 할게요. 한 세 번째 정도까지만 나갈게요. C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뒷받침 잘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D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2 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제1 분법적이냐 제2 분법적이냐 사고를 계속 심었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우리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래.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고교 학점 제 폐기의 필요성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요지는 이렇게 적을게요. 고교 물론 고교 학점 장점도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일선에 전국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죠. 고교 학점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쓰고 얘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제목을 우리가 타이틀 하는데 고교 학점제 과연 독인가 득인가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탑픽이 누구니? 셋의 공통점으로 다 들어가 있는 탑픽 얘기해 주세요. 누구지?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뭐가 반드시 다 들어가 있어요? 탑픽이 없이는, 그지? 기준이 되는 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고 문제를 만들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글을 봤을 때 A 문장이 있을 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탑픽 생각해야 돼. 근데 자, 주제나 요지나 주장 문제는 탑픽에 대한 뭐가 설정되면 답은 다 나오는 거야. 탑픽에 대한 이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 견해 이거지. 근데
제목은 좀 틀려. 만약에 탑픽이 설정됐어? 두 번째 문장을 보셔야 돼. 두 번째 문장 바로 뭐냐면 탑픽이 만약에 여기서 두 번, 세 번 읽으셔야 돼. A에서.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 또는 동의어, 유의어로 똑같이 발현이 된다. 발현. 그러면 무조건 탑픽 확정이야. 그리고 그 탑픽을 가지고 답으로 가셔야 돼. 그 탑픽만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야. 무조건. 제목 문제는요.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아. 그건 나중에 점검해. 먼저 제목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만약 두 번째 대명사로 발현되거나 동의어나 유의어로 똑같이 다시 발현된다. 알죠? 영어는 동의어 방법 극도로 꺼려하니까 동의어나 유의어로 발현되잖아. 그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같이 넘어간다 그러면 걔는 100% 탑픽이야. 그리고 그 탑픽과 정답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따지시면 돼. 그게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되잖아. 이미 마찬가지야. 주제나 요지도 마찬가지. 주장도 전부 그 탑픽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제목은 더더욱이나 중요하다고요. 더더욱이나. 괜찮아? 응?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첫 번째 제1원칙. 자, A를 읽고 그 다음에 탑픽과 그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B를 읽어봅니다. B를 읽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A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제목은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대명사로 발현되거나 동의어나 유의어로 발현되면 무조건 그 탑픽 가지고 확정이니까 선택지로 갑니다. 알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C하고 같은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막 뭐라 그지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그러다가 저 뒤에 이제 D가 마지막으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돼 있어. 자, 이거 몇 분법적 사고방식이야? 1분법적 사고방식. 맞니? 오케이. 보시고 크게 보면 두 가지야. A를 읽고 뭐 해야 된다고요? 타이틀 문제는 무조건 탑픽 생각. 얘가 만약에 그냥 통념이라도 반대 대조의 구조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탑픽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두 번째 글은 이런 경우야. B를 읽고 뭐랑 비교해? A랑 비교하는 거죠. 그치? 근데 A하고 전혀 반대 내용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가겠어요? C 내용 같을 테고 저 D 내용도 같겠죠. 맞아요? 물론 얘하고 똑같은 건데 A하고 B를 비교해 봤더니 둘이 똑같아. 근데 C 정도에서 해서 전혀 다른 게 들어있어. 그럼 여기, 그지? 여기 뭐죠? 요거 뭐야? 여기 똑같은 구조야. 얘는 빨리 나온 거고 얘는 좀 하나 건너서 나온 거고. 그럼 좀 중간 부분에, 그지? 중반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무조건 얘는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D하고 똑같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몇 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했어? 2분법적 사고방식. 그치? 그러면 B하고 C, 당연히 A부터 탑픽 나옵니다. 그치? B하고 C에서는 이제 주제문 요지가 같이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고.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 볼 거야. 다시. 제목은 특히나 더 화제, 중심 소재인 제재인 탑픽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1분법적 사고라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반드시 대명사나 동의어 유효로 같이 발현되게 돼 있어. 그럼 탑픽 확정하시고 그 탑픽이 없는 선택지는 절대로 고르시면 안 돼. 근데 자가 평가원은 뭘 노리냐면 탑픽은 넣고 그 탑픽에 대한 뭘 조심해야 되지? 작가의 생각과 반대 개념 슬쩍 갖다 놔. 그지? 근데 탑픽이 두 개일 수 있어. 핵심어가 두 개의 대상을 줄 수 있잖아. 특히 이분법적 사고는요. 그러면 제목 문제라면 반드시 내용은 상관없어. 반드시 이 핵심어 두 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선택지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만들어? 둘 중에 하나만. 얘를 빼면 이건 좀 그렇다. 얘를 빼면 이거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하자. 하나를 빼면 이거 왜 안 좁혀? 나 이거 왜 안 되냐? 나만 쓰레기야? 그지? 두 개의 대상이 있으면 선택지에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살짝 요거 빼고 요 하나만 줘. 또는 얘를 빼고 요거 하나만 있어. 이렇게 선택지 만들어. 또는 이것도 만들 수 있어. 두 개를 다 주고 무슨 개념? 반대 개념. 전혀 엉뚱한 다른 개념으로. 괜찮아?
반대 개념이면 다 어려운 거고요. 좀 쉬우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있어. 자, 요게 전부야. 우리 연습할 겁니다. 그렇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보시고 내가 중요한 것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그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 2번 원래 그대로 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 그리고 그렇지. 여기 첫 줄만 문장에서 작가가 정의 내리고 질문을 낼 때 있어. 무조건 답픽이야 거기 핵심어, 그지? 당연히 이거는 주제 요지 주장도 다 같아.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제목도 성격 다 똑같은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답픽이라고. 답픽. 제목은 특히나 더. 그렇지? 주제 요즘은 당연히 정의나 질문한 거면 이제 answer 대답으로 가야 되겠지만 토픽 문제에서는 질문 안에 있는 거, 정의를 내린 그 토픽 핵심의 화제가 반드시 선택지에 있어야 된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없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좋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선택지 세 가지 유형, 명사 구로 나올 수 있고요. 질문형.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얘네들은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긴 하는데 제목은 조금 더 주제하고 요지랑 주장하고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어. 포괄적. 요게 핵심이야. 제목은 선택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어. 포괄적으로. 아까처럼 고교학점제 과연 득인가 실인가. 그치? 물론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지. 득이냐 실이냐 또는 고교학점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수사형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래도 반드시 고교학점제 들어가 있어. 그렇지? 굉장히 포괄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비유나 은유형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도 완전히 비유하듯이 하면 안 돼. 옛날에 기억나요? 너희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전쟁 영화 알아요? 옛날에 나온 거 인기 되게 많았었어. 근데 그런 제목은 내용을 선전하고 그지 어떤 인트로를 보고 알면 저기 전쟁 영화고 장동건 나오고 원빈 나오는 거 알지만 그냥 딱 태극기 휘날리며 그러면은 모르죠. 사실은 아무도. 그죠? 이게 수능으로 문제를 만들어주면 그런 제목은 절대로 만들잖아요. 그치?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제목 나오면 흥미나 어떤 관심은 끌 수는 있지만 그게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 그죠? 그런 내용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약간 탑픽이 들어가 있으면서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제목의 특징이야. 수사형으로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것처럼. 상상의 친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상상의 친구가 필요하다? 없다. 그 질문에서 파악만 하고 되고 토픽을 알고 선택지에 토픽 얘기해주고 있잖아.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요것도 3초 체크리스트예요. 글을 읽으면서 G문에 가장 중요한 등장하는 명사에 동그라미 치고요. 명사가 중요한 거니까 반복돼요. 당연히 토픽이야. 근데 단 반복되되 유의어로 반복될 수 있다. 그지? 전혀 다른 명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인지 혹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필자가 이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를 볼 때 동그라미 친 핵심 명사가 반드시 들어있지 않는 건 망설이지 말고 삭제하세요. 토픽 문제는 그래요. 제목 문제는 특히나 더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겠네. 우리 이분법적 사고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해요? 하나의 단락에 처음에 뭐를 줄 수 있어요? 처음에 앞에 바로 이렇게 줄 수 있죠. 이건 무조건 뭐지? 통념은 없어요. 뭐밖에 없죠? 반대 대조의 시그널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통념은 무조건 어떤 작가의 반대 생각이,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개념을 먼저 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걸 먼저 주고 그걸 반박하면서 글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하나에 두 개를 주는 건 무조건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야. 그치? 괜찮아? 그래서 좀 변태적인 건 A 설명, B 설명, A 설명, B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글도 있는데 일단 많이 설명하는 건 A를 먼저 설명하죠. 그러다가 어느 기점에 B를 설명하죠. 그리고
여기에 마무리 결론 내리겠지? 없을 수도 있고요. 맞지? 물론 그 기점엔 반드시 꼭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표로 적은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but, however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맞지? 그럼 자, 질문. 이거부터 하고 내가 질문할게. 이렇게 쓰기도 해. A를 먼저 제시. 무조건 반대대줘야지. 물론 얘는 통념이 들어갈 수 있지. 통념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다가 짠짠짠 하다 어느 순간 B를 대상을 주고 설명을 해. 당연히 요 사이에는 또다시 이러한 시그널 월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B를 쭉 해서 B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A, B를 합쳐서 또는 A의 입장, B의 입장에 정리하는 마무리, 정리의 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먼저 이거부터 큰 흐름으로 갑니다. 이 글은 무엇의 글이지? 무엇의 글이라는 게 먼저 아셔야 되지? 머니점? 이게 이제 주제나 요지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야. 그지? 둘이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 뭐가 잘 안 된다. 그지? 이런 것들이 답이 돼야 돼. 근데 질문. 제목 문제 선택지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답이야. 물론 차이점은 맞아. 응? 그 내용은 내용이고 제목은 더더구나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 A하고 B가 이 탑픽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 절대 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그치? 둘 다 빠져 있거나, 둘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게 무조건 탑픽, 제목이 답이 돼. 요거 뭐 계속 설명드렸었어. 가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먼저 이 얘기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어디에 지금 나오겠다는 얘기야? 작년 수능에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거. 자, 보세요. 자, 먼저 푸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요. 푸는 시간 주지 않습니다. 그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항상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시작. flowers, wild plants, 그리고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저는요, 눈의 흐름은 얘를 먼저 볼 거고요. 근데 얘도 하나씩 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답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의 흐름은 4번에 좀 더 집중해 본다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자, 우리 윗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알고 들어가죠? 두 개 있으니까 꽃이랑 야생 식물. 그리고 전 세계야, 일본이야, 중국이야, 한국이야. 그치? 꽃하고 야생 식물. 자, 여기서 주목. 제목 문제니까 첫 문장과 두 번 문제에서 반드시 뭘 찾아야 돼? 탑픽인데 그게 꽃인지 야생 식물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항상 글을 읽는 스킬대로 읽어요. 보세요. 자,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recognized the value of wild plants in Korea.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자,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현재까지 뭐 인지했다는데 관심 없어요. 지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런 가치를 뭐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한글을 연결해 보세요. 뭘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 있게 생각한다, 가치를 소중하게 뭐 그렇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시작.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시작.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대명사로 발현됐어. 무조건 와일드 플랜트가 탑픽입니다. 몇 번? 4번. 왜? 얘도 이거 있지만 공통적인 건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내용은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확인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 첫 번째가 두 번째 문장에 우리가 제목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야. 그렇지? 괜찮아? 그러면 확인.
Conserving wild plants in Korea. 뭐죠? conserve 뭐죠? 보존하다, 지키다. 5번은요.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은 야생 식물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작가의 생각이었고, 야생 식물이 당연히 너희들 앞에 봤겠지만 탑픽이야. 그리고 다시 대명사로 발현이 됐어. 이 대인은 사람 아니다. 그지? 탑픽 확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갈 거예요? 뭘로 갈 거예요? 맨 끝으로 가볼 겁니다. 왜? 계속 어떻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데이. 근데 얘가 식물인지 아닌지 사람인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냥 쭉 넘겨왔으니까 우리 마지막에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문장 얘가 아니죠? 얘죠? 자, 시작. 일로 갑니다. Thanks to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 덕분에. 그럼 저 데이는 사람 같아요. 그죠? 왜냐면 사물이 그들이 뭐 노력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자, 더 많은 한국인들은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꽉 찬 가치를. 뭐예요? 귀중한 야생 식물의 꽉 찬 가치를요. 가치인데 그냥 아름다워라는 안 될 것 같아. 그치? 컴절부는 여긴 안 나왔지만 저 위에 어딘가에 핵심 나왔을 것 같아. 그럼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뭐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요. 확인만 해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어려움 상황을 나타내죠. 직면하고 있어요. 특정한 불특정한 어떤 미래. 이러한 상황으로 주어진다면 그러한 이 사람들은요, have strive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여기 있네요.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지? strive to는 단어 알면 좋고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렇지? 한다. 보존하려고 한다. 야생 식물을 자라고 있는 어디에서? 한국에서. 일본 아니고 중국 아니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담고 있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 문제는 약간 느낌 다른 거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해, 이 토픽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갑니다. 보세요. 자, 우리 또 수능 기출 문제예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목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knowledge, 그리고 reading, 그리고 앞에 read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는요, 일단은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눈에 힘을 빡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알고 들어가죠? 원장님. 딴 애들은 읽다가 아까처럼 원장님 이론대로 첫 문장, 두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이 대명사나 유효나 동의로 발현되면 그게 탑픽으로 결정한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과정이죠. 선택지 모습 뭘 알고 들어가요? 탑픽을 알고 들어가잖아. 이 알고 적이 어떻게 교란 작전 쓰고 어떤 전술 쓰는지 이미 알고 전쟁에 임하는 장수랑 모르고 그냥 10만 대구 끌고 와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거는요, 게임이, 이거 승패가 달라집니다. 알고 들어가죠. 윗글은 무슨 글이야? 지식. 그지? knowledge. 그리고 뭘 읽는 거. 괜찮아요? 그럼 1번이 답이 되려면 지식과 힘, 권력. 얘도 있으니까 볼게요.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하는가, 뭘 읽어야 되는가. 얘는요, 백그라운드 knowledge 뭐죠? 배경 지식입니다. 어디에서? 리딩에서. 갑니다. 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니까 첫 문장에 우리는 시작. reading comprehension. 읽고 이해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장님 이거 독해 수업할 때, 리딩 수업할 때 많이 적는데 이걸 독해라고 그러는 거죠. reading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이 데이빗 누네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신조어. 원래는 understanding만 썼다가 이 사람이 만든 거야. comprehension. 어쨌든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점 이론대로 갈 거예요. 읽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독해는 누군가의 지식이래요. 세상의 지식. 자, 시작. For instance. 여기 있는 내용과 무조건 답하고 일치십니다. 성의 개념, 포괄적 쓰면 거기에 중요한 탑픽 누구예요? 정확히 해주세요. 세상에 대한 누군가의 지식. 지식과 권력이니? 힘이니?
세상에 대한 누군가의 지식을 뭘로 쓸 수 있어? 뭐하고 설명할 수 있어? 뭐하고 설명? 빨리 얘기해봐. 뭐하고 설명? 백그라운드 knowledge. 배경 지식을 설명하면 돼. 배경 지식 말이야. 너희들이 많이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이 이런 거 알고 하면서 많이 쌓여져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 답 확정이네요. 몇 번? 5번. 우리 확인만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 표기하면서 글을 읽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집중하는지 보셨어야 돼. 그치? 세부적인 진술이 출발하시죠. 그래서 Let's think about what happened, what stopped the car.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멈췄는지 그 차를. 다음에 두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 앞에 following은 따라와, 따라가가 아니라 다음에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요거 그냥 어휘. 물론 어휘는 중요치 않지만 살짝 봅니다. 경찰관이야 들어 올렸어 그의 손을. 그리고 멈춰 세웠어 차를. 그리고 두 개의 문장 나온다고 했죠? 슈퍼맨이 들어 올렸어 그의 손을. 그리고 멈췄어 차를. 예시죠. 예시. 낯선 주어. 신정보. 다 예시. 당신은 아마도요 대답할 거예요. 이 질문에. 아니 이 질문에 아니다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동사 아니에요. 취소. 주어입니다. 명사 쓰였네. 당신의 아마도 대답은 이 질문의 대답은 이다. 이일 겁니다. legal authority. legal은 단어 줬어요. 법률상의 합법적인 걸 거랍니다. 법률상의 힘, 권력일 거랍니다. 어디에?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누구였죠? 경찰관이 차를 멈춘 거. 그거는 법으로 자기가 힘을 있는 거야. 그리고 magical power.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여기 짧게 간결하게 쓴 거죠. 여기 뭐였었어요? Your probably answer to this question is 안 쓴 거지. 두 번째 슈퍼맨 뭐야? 마법적인 힘.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자, 보시면 하지만 기억하세요. 뭐라는 걸 아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부정어예요. 어떤 합법적인 권한도 마법적인 권한도 언급되었다가 아니라 부정어니까 얘도 부정어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 경찰관이 손 들었는데 차가 멈췄어요. 슈퍼맨도 손 들었는데 차가 멈췄어. 여기에 뭐지? 저기 경찰관은 저런 합법적인 그 법률적인 어떤 자기 어떤 권한이 있고 저 슈퍼맨은 초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 눈에 네이거 쏴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단 1도 없는데? 경찰관이니까 우리 괜히 쫄아서 멈추게 되고 슈퍼맨이니까 초능력 때문에 저렇게 멈췄겠지? 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백그라운드 knowledge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then 그러면 how do you 네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대답을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뭐 때문에 알아요? 여기 뒤에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네요. 뭐 때문에 알아요? 여기는 원인이 중요하지 또. 보세요. 얘는 원인이 중요하지. 이 글은 원인, 결과보다. 뭐 때문이냐면 왜냐면 결과가 안다. 뭐 때문에 안다. 그러니까 여기 아는 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뭔 내용인지. 근데 원인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요? 배경 지식을요. 경찰관과 슈퍼맨에 그지? 누구나 맞추는 문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론을 떠들어도 그거 몰라도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얘는 다르죠. 다시 얘는요 원장님한테 안 배워도 단락의 논리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고 어디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가르일지 못하고 그냥 해석에 의존해도 뭐야 마지막에 해석돼 단어 알아 야 이 정도 야 5번 야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등급은 어디서 갈려요? 당연히 걔네가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할 때 등급이 갈리는 겁니다. 바로 자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24번 자 이의제기만 교육과정 평가는 이의제기만 400건 이상 들어왔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막 말이 많았고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30년 이상 수능에 출제된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목. 그러니까 작년 제목, 재작년 제목, 10년 전 제목, 15년 전 제목 문제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물론 어려운 자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일단 퍼센테이지를 얼마 받았어? 무려 4위를 차지하고요. 80%에 육박합니다. 얘가 76인가 78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76.2%로 내가 마킹해놨어. 80% 육박합니다. 제문 문제가 8% 육박하는 거 절대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 작년에 그지 재앙이었잖아. 1등급 그지 진짜 막 초토화 됐잖아. 그지? 근데 봅시다. 여러분들 다 읽었기 때문에 나랑 비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접근할지 보세요. 너네가 배운 거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시작. culture. 그지? 그 다음에 entertainment. 그 다음에 culturetainment는 뭐죠? 뭐가 합성어가 된 거지? entertainment랑 culture가 합성된 것 같아. 그지? 그리고 entertainment, culture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일단은 눈의 집중은 여기에 집중을 하되 이번 평가원의 특징이죠. 보세요. 어때? 변별력이 졸라 강하게 들어갔지. 이러면 이제 요즘 수능에서는 3번이라고 단정 짓긴 좀 힘들 수 있어. 물론 3번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날 이렇게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지, 유형이? 제목 문제야. 맞아? 잘 봐. 보세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 1분법적 사고인지 2분법적 사고인지. 자, 1번 보세요. commercialization. 상업화, 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문화와 그리고 그것의 그 문화의 자, 몇 분법적 사고 방식이야. 그리고 얘의 토픽은 누구야? 화제, 핵심, 제재는 누구야? 문화. 그러면 반드시 아까 원장님은 뭐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발현되고 그 확정된 토픽이 얘 하나만 이렇게 돼 있다면 1번이 답이겠지? 그게 확인된다면? 자, 2번 보세요. 현금이냐 정신영원이냐 몇 분법적 사고방식입니까? 2분법적 사고방식이네. 여기도 법적 저건데 분적이라고 그치? 알아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뭐 할 때이다. 문화가 커플을 할 때이다. 누구랑? 엔터테인먼트랑. 그게 무슨 말이야? 문화랑 만날 때 서로 사귈 때이다. 이런 말 아니야? 커플 들어갔잖아. 저 단어 알면 좋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결합하다 의 뜻이 있어. 합치다. 커플은 서로 한 몸을 합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엔터랑 누구예요? 문화죠. 얘네가 이제 합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잠깐 보세요. 만약에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거? 그치, 컬처테인먼트잖아 이게. 그쵸? 그걸 지금 뭐라 한 거죠? 수사 형식으로 썼죠. 질문 형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목은. 그럼 만약에 둘이 합치면 컬처테인먼트가 되겠죠. 자, 3번 보세요. 컬처테인먼트 해놓고 요렇게 얘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설명이잖아. 몇 분법적 사고? 1분법. 여기에 토픽 누구예요? 그냥 컬처테인먼트야. 자, 4번. 여기도 볼게. 야망. 엔터테인먼트가 되고자 하는 야망, 되고 싶은 야망, 문화가 되고 싶은 야망.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돼? 그냥 컬처테인먼트. 그러니까 컬처테인먼트가 토픽인 거야. 하나. 근데 얘는 아니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 얘네가 둘이 합쳐지면 컬처테인먼트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컬처테인먼트라고 딱 명명하지 않았잖아. 2분법적 사고로 표현했잖아. 지금 2번. 그죠? 4번 보세요. 새로운 문화들 몇 분법적 사고예요? 여기에 하나 얘기한 거죠?
poisonous, 우리 poison 그러면 독 이런 거 많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로운, 독이 있는 이런 뜻이야. 해로운 열매 아니야? 그치? 나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나 이제 열매라는 결실을 맺었어. 열매라고 읽어도 돼? 결실 정도로. 결실. 열매라 읽어도 돼? 뭐예요? 컬처테인먼트. 자, 여기 얘도 지금 뭐죠? 얘네 둘이 이거 같은 거지, 어찌 보면. 비슷한 거지? 그치? 하나의 토픽으로, 화제로. 왜 균형 잡힌 투자가, 이거 이형식 기억나요? count, matter. 무슨 뜻이 있다 했죠, 원장님? 이형식으로? 동사에? 중요하다 뜻이 있다고 그랬어.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count, matter, 중요하다. be important. 왜 균형이 된 투자가 중요한가? 어디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 몇 분법적 사고야? 그리고 화제는 엔터만 적을게. 자, 내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어차피 내 다 풀어도 다 풀고 틀리나 찍어서 뭐 틀리나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냥 찍어볼게. 둘 중에 하나죠. 얘가 답이거나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거나. 무슨 말이죠? 얘네가 답이거나잖아. 1분법적 사고. 아니면 얘가 답이거나. 지금 하나지, 하나. 난 모험 걸 겁니다. 원장 어디 찍을 것 같아? 나 2번 찍을 거야. 몇 번 했어? 저는 차전은 봐야지. 문제 풀고 그러면 모른다고 마킹 안 할 거야? 내신 시험에서 문제 풀고 모른다고 이거 답 안 적어내? 내가 아는 대로 하면 찍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뭘 틀렸는지 했는지 알 거 아니야. 보세요. 이렇게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왜? 니네 지금 답을 못 찾게 하려고 굉장하게 꼬아놨어요. 그리고요, 400건 넘게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했지. 어디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기에 아마도 얘가 21% 학생들이 갔고요, 얘가 24%가 굉장히 많이 갔어. 4번도 답 아니냐, 5번도 답 아니냐,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4번은 뭐죠? 새로운 문화, 해로운 컬처테인먼트가 사실은 해로울 수 있다. 나중에 열매나 결실이. 그런 내용 있는 것 같거든요. 그지? 맞지. 그리고 5번에 정말 많이 갔는데, 왜 균형 잡힌 투자가 중요하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제 투자를 균형 있게 이렇게 잘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분명히 위에 너희들이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되지 않냐? 5번 왜 안 되냐? 5번도 맞지 않냐? 라고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평가원이 뭐라고 대답했지 난 그거까지 찾아서 읽어볼 시간은 없었고요. 요 정도만 찾아봤어. 그지? 논란의 소지가 많아가지고요. 자, 잘 보세요. 신서윤. 5번이 답이 되려면 5번에 이건 제목 문제라 했죠. 토픽 화제. 핵심 소재가 제일 중요해. 엔터테인먼트지. 첫 문장 보세요.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토픽 누구니? 왜 토픽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뒤에 뭐로 발현되니? 대명사로 발현되지. 그럼 여기에서 중심 토픽은 컬처테인먼트야. 그래서요, 이의 제기한 사람들이 있죠? 토픽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4번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정말 많았어. 근데 평가원이 뭐라 대답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야. 새로운 문화, 해로운 결실, 컬처테인먼트의 새로운 그런 컬처테인먼트 하면서 좀 해로운 결과나 열매, 결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새로운 문화가. 보세요. 아까 뭐 얘기했죠? 요거 토픽은 맞죠? 그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 토픽 컬처테인먼트지.
대명사로 발휘됐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작가는 지배 진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겠죠. 같은 내용으로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작가는 뭘 줬어? A라는 토픽을 주고 이 토픽이 어떤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치? 근데 세상에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 리스크, 그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은 누구를 받은 거죠? 컬처테인먼트. 근데 컬처테인먼트는 지금 뭐라고 본 거야? 되게 상업화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작가는. 컬처테인먼트는 중요한데, 좋은데, 컬처테인먼트 뭐라고요? 상업화 시킨 거다 느낌이야, 그지? 자, 이 상업화 시킨 것은 자, 리스크가 동사로 쓰였어요. 그지? 위험이 있다 또는 뭐뭐를 위험을 무릅쓰다 이 뜻이 있어. 위험이 있다를 읽으시면 돼. 지금 내가 설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안 읽죠. 그치? 자, 컬처테인먼트는 뭐라고요? 뭐가 되어 간다고요? 컬처테인먼트가 뭐가 되어 간다고요? 뭐가 되어 간다고 했어? 단어 모르죠. 단어 줬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지? 버리세요, 제발. 내가 이해하는 것만. 뭐를 잃어간다고요, 걔는요? 오리지널 메시지를 읽는다고요. 컬처테인먼트는. 맞아? 그러면 이 작가는 A 하나만 가지고 1분법적 쓴 거야? 2분법적 사고로 쓴 거야? 2분법적 사고로 쓴 거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4번이 답이 아닌지 아시겠어? 왜 아니야?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그럼 원장님, 얘도 하나였고 얘도 결국 하나였는데요? 2번이네. 저 단락의 논리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2번이네요. 이 글은 차이점에 대한 글이고 반대 대조의 글이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이걸 평가원 출제한 사람이 이걸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캐시 이거 뭡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상업화가 돼서 그지? 컬터테인먼트가 되는 거. 소울은 뭡니까? 그런 상업화 되기 전에 순수한 그지? 원래 우리 문화 어떤 좀 그지? 그런 문화들 원래 있었던 너무 상업화 좀 더럽혀지기 전에 그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보이실까? 2번이야! 이렇게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토픽은 제목, 화제.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자, 이제는 원자님 이론으로 갈 겁니다. 자, 글은 집중의 관을 거치는 거고요. 집중해야 될 부분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경제이익은 이 정도는 가야겠죠? 뭐라고요? 매력적이라고요. 누구한테요? 정치인들이나 엔드니까 같은 내용이죠. 하나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정치인들한테 매력적이다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 뭐라고 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네요? 매력적이야. 근데 그냥 컬처테인먼트가 아니라 무슨 컬처테인먼트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이 되나 봐. 돈 많이 버나 봐. 괜찮니? 갑니다. 잠재적인 증가. 단어 몰라요, 그지? 방문객 수에. 뭐뭐 커플이 되나 봐. 수요. 말 어려워져요. 이 구성원들인데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이요. 제품을 서비스 같은 거를 함께 하는 방문객들이랍니다. 오. 자, 그럼 잠깐만요. 방문객이라는 갑자기 낯선 신정보가 들어왔네요. 뭐죠?
예시. 방문객인데 우리 한국을 방문하겠죠? 한국이나 어디나. 뭐와 함께? 얘네들이 제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겠지? 이거 설명한 거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치? 서비스가 뭐냐면 숙박, 소매, 뭐 여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이러한 것이 장려책이다. 사람들에게 within government 그리고 authority and니까 하나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할 장려책이냐면 문화 그룹과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뭐 읽었어? 컬처널 경제 이득봐. 예를 들게 뭐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있어. 걔네들이 그지 졸라 돌아다니면서 돈 쓰겠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괜찮은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러면 넘깁니다. 얘는 이렇게 지워야 돼요. 자, 하지만 갑니다. 요 정도는 근데 눈치채셔야 돼요. 아까 이게 컬처 테이먼트야. 그죠? 그러한 상업화는요. 뭐 되어가고 있다고요? homogeneous 근데 end니까 안 읽을 거야. 그치? 원래 본래 메시지를 잃어가고 있답니다. 대학 명사 뒤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읽을 거야. 뭐 dilution 희석 의미 없어. 집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읽고 고개 끄덕이는 그 신소에 뭐지? 그러한 상업화는요 뭐가 된다고요? 점점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가고 있다고요. 경제적 이익은 있지만 본래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어. 본질은 사라지고 있어. 그지? 격하게 고개가 끄덕여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누구나 중학생도 이해합니다. 중학생도. 보세요. 집중의 과정. 디스니까 앞에 내용을 받은 거죠. 이것은 또한. 또한이야? 같은 내용이야. 올소잖아. 올소는 위의 내용과 같은 생각과 견해가 이어지는 거잖아. 안 읽는다고. 나 여기 이해됐거든. 하지만 앞에 있는 그런 건 너무 지금 상업화됐으니까 이제 본질, 뭔가 본래 메시지가 이제 흐려지고 없어지나 봐. 같은 얘기 하겠지. 과감하게 버리세요. 괜찮다니까? 근데 안 버려도 너네 읽는 순간 더 좌절이야. 더 그지 재앙 수준이야 우리. 알잖아. 해석했더니 참 난해하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참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랬다고. 똑같이. 그래도 맞힌 애들이 있네. 맞힌 애들은 뭐 할 수 있는 애겠어? 아니. 정확하게 처음부터 짜짜짜짜짜 해석하네? 걔는 오히려 더 못 맞춰. 영어 잘하니까 여기 벌써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 정보를 속아낼 능력이 없다면 걔도 맞출 수 없어. 걔도 너무 복잡해 머리가. 근데 그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걔는 맞출 테야. 그 해석 잘하네. 자, this is something. 이것은 무언가입니다. 이제 무언가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읽어볼게요. 어떤 무언가예요? 계획하는 사람이 end니까 안 읽어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획하는 사람이요. 자, 요거는 내가 일부러 읽은 겁니다. 왜 읽었죠? 왜 읽었어요? 무슨 조동사야? need, 필요하다. 뭐 형용사, important, must, have to. 요거 중요 동사야 이거. 필요하답니다.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나 그냥 명사를 읽은 겁니다. 이것은 동사야. 뭐에? 그 경제 이득에. 자, 이 경제 이득 뭐 얘기한 거지? 여기에 뭐가 필요하대요? 요 경제 이득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글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갑자기 그지? 메시지를 잃어버려. 본래 메시지가 있었는데 본래 메시지가 없어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됐지?
천천히 해야 돼요. 싹 없어져. 갑니다. 자, changing politics, social and religious landscape. 랜드스케이프 우리가 뭐 풍경 경치라는데요. 이런 걸 바꾸는 건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뭘로 이끌어가냐면 emergence, 출현, 나타남. 근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을 바꾸는 건 이것도 안 잡혀요. 읽으면 이상해. 그지?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종교적인 걸 바꾸는 건 어디로 간다고요? 이것도 안 잡혀. 그지? 뭐로요? 새로운 문화가 된답니다. 그치? 이걸 바꾸면 새로운 문화가 뭐가 되는 거지? 무슨 테이먼트? 컬처 테이먼트. 그리고 with them, 그것과 함께 새로운, 여기도 나오네요. 자, 아까 원장님이 요거 읽었죠. 균형이 필요하다. 아까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지? 5번 졸라 많이 갔잖아. 분명히 니네 읽었거든, 그지? 근데 왜 5번이 답이 안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요? 네. 자, 전반적으로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랍니다. 성장 영역, 구역. 그래, 엔터테인먼트에, 엔터 사업에. 건강한 거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선.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죠. 베리를 매우 아주를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지을 거예요. 원은 누구죠? 앞에 대명사 받은 거지. 누구 받은 거 같아? 산업이라고 돼.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데 사실은 이제 원이야. 그 건전한 그 분야, 섹터, 그 부분은요. 뭐라고요? 원래 이거 많이 미묘한이라고 많이 읽는 외우고 계신 학생들 많을 거야. 뭐 미묘한, 취약한의 뜻이 있어. 취약합니다. 어디에 직면에서 어디에 얼굴에서요? exploitation, 착취라는. 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니네 이거? 몰라,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할까? 괜찮나? 자, 우리 읽은 건 코딱지야. 뭐죠? 처음에 이게 나오고 아까 대명사 is로 발현됐어.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절대 답이 아니야. 그럼 전에 2번에 컬처 테이먼트가 없었는데요? 있었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문화가 누구랑 만날 때라고 얘기했어? 엔터테인먼트랑 만나야 할 때. 그게 컬처 테이먼트잖아. 근데 반드시 앞에 뭘 줬어? 돈이 우선인가? 영혼인가? 근데 이게 뭐 영혼이 어디 있고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캐시 단 한 번도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당연하지. 안 나와서 단 한 번도. 당연히 엔터테인먼트가 컬처 테이먼트 가면서 돈을 많이 얻게 되는 거, 그런 거와 또 이런 메시지를 읽게 되고 균형을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혼으로 표현한 거고, 엔터테인먼트 컬처멘트를 우리가 뭐로 표현한 거야? 돈 벌고 이기는 걸 캐시를 표현한 거야. 얘네 둘이 서로 잘 어울려서 균형 잡히게 만나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글은 차이점이 있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사실 뜯어보면 간단한 원리인데요. 정말로 어려워했습니다. 제목 문제가 30년 넘게 가장 어려운 오답률을 기록한 최악의 문제였습니다. 니네가 번역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번역에만 매달리는 게 최악이야. 아니, 오해하지 마. 번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 이제 하나 항상 말이. 그리고요, 내가 오늘 한번 가서 유튜브 가서 EBS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 이걸 설명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2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영어 24번 검색 한번 뭐지?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난 다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떤 한 선생님 걸 봤거든. 지금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나 인강 찍고 있는데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 일단 90% 수업이 뭔지 아세요? 설명하죠. 쭉쭉.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 니네가 이걸 다 단어 알고 다 완벽하게 해석 같이 똑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들어와서 설명하는 거잖아. 니는 미리 보고 준비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내신 시험처럼. 근데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막 설명해.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보진 않았어. 몇몇 선생님 봤는데 이거를 정말 엉뚱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아세요? 너희 해설지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걸? 이거 잠깐 읽어볼게. 하지만 그러한 상업화는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의미상주어예요. 동사 뒤에 뭐예요? ing예요. 뭐 되어가는 것. 우리말에 누가? 컬처테인먼트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 의미상주어를 구별할 줄 몰라 사실은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잡아. 이게 뭐가 되어가는 위험이 있다고요? 호모지니어스, 동종의. 그래서 뭐 동종화 뭐 이렇게 세설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설명하는데요. 자, 동종화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장이 엔드 있으니까 앞에 안 읽는다고, 그지? 이런 거 줘봐야 동종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도 경악을 금지 못해. 무슨 금지? 그리고 이 대을 잘 설명하는 사람 나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관계사 아닙니다. 그냥 관계사 아닙니다.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본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 각주 줬잖아요. 이거 뭐라고 돼 있죠? 희석. 뭐라고 설명해요? 관중의 희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 걸 초래했다. 관중의 희석. 뭘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인지 이게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이거. 그리고요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한 거 의미 없어요. 너네 시험장에서 이거 누가 설명했니 옆에서?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가 어떤 상태가 되어가냐면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어가고요 호모지니어스가 된다는 얘기가 뭐죠? 컬처테인먼트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중의 희석을 초래한다? 관중이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나물의 그 밥인 그런 컬처테인먼트는 흥미가 없는 겁니다. 관중들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명도 좋은 게 아니야. 누가 설명하고 있니 이걸? 그렇게 맨날 그런 설명 들어서 EBS 보면서 그런 설명 들으면서 맨날 이렇게 나와? 맨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그렇죠?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문제 또 풀어보셔야 돼요. 또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제는 지금 내가 해석어 번역해서 문제를 맞춘다가 아니라 내가 글을 잘 이해한다는 거야. 어디가 중요한지 가려 읽으면서. 근데 항상 이걸 맞닥뜨리면 당황하죠. 그지? 당황하지 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틀릴 거면, 그지? 그냥 재밌게, 그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풀어보고 틀리면 안 돼? 그러다 맞을 수 있잖아. 남들 다 틀릴 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배운 거, 그 글쓰기 방식 그대로 다 있어, 없어? 전화하는 글쓰기야, 수백 년간 맨날 똑같은 글쓰기야. 똑같은 글쓰기잖아. 단, 누구만 이걸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만 이걸 만드는 거잖아. 너희들 다 못 찾게 하려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고 변별력을 높이고 올해 수능도 선택지 장난 아니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거 선택지 장난 아니게 어려운 거거든 이거. 왜냐면 이거 해석한다고 여기서 지쳐. 이거 여기까지 읽고도 이것도 기억 안 나. 이 선택지 내용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잖아, 솔직히. 뭐 나만 그래? 우리 애들만 그래? 니네는 안 그러니? 전국에 니네? 니네는 여기 딱 보자마자 그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고 그지? 글을 읽으면서 딱 몇 번 번호 그때 3번 기억 다 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답을 풀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럼 왜 이렇게 나와? 물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슬프고
진짜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울어야 돼. 그럼 작년 시험 본 애가 뭐라 하겠어? 지나가다 내 수업을 보면 와, 저 수업을 내가 들었다면 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생각은 자유니까. 요 정도만 할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더 설명해봐야 점점 더 머리 쥐납니다. 근데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한번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수고했어.